안녕하세요. 포유한일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장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한 부서가 정권정책과입니다. 근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장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투자 문화가 아니고 성장성만 강조하는 투자 문화가 자꾸 지속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성장성 중심으로 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될 경우에 장기간 투자하면 90% 이상의 투자자들은 실패 봅니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조직인데 주식 투자자들은 20, 30년간 하는 투자자들 보면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성장성 중심으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 중에서 약 한 400개 기업은 상장 폐지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을 중시하면 기업이 망하지 않아요. 근데 성장성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미국의 예도 들었고 중국도 대표적인 예인데, 성장은 하는데 기업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기업의 부채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은 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쉽게 하면 적정 주가는 매년 낮아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권 전문가들은 중국 주식에 투자하라는데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장성은 중국 경제가 성장하니까 동반 성장하겠죠. 또 다국적 기업이 거기 들어가고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실속은 다 빼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매출액 마진율도 참 미미하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주식은 적정 주가가 매년 낮아진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또 이 성장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해야 되느냐면요, 결국은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식은 결국은 상장 폐지되고 투자자들은 원본 손실이라는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열거를 하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기업 적자는 누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국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성장은 해가 왔는데 기업 적자는 누적되니까 부채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흥다 사건 같은 게 터지고 칭화윤이가 이제 대표적인데, 처음에 반도체 회사니까 얼마나 우리 정권 전문가들이 성장성을 강조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칭화윤이가 결국은 법정 관리 들어가고 국유기업으로 이제 신세가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유기업 신세를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린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1, 2년 만에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면 이 기업이 성장성만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수익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알 수 있거든요. 길게 잡아도 1년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중국과 같은 큰 나라에 얼마나 반도체 수요가 많습니까? 그러면 1년이면 얼마든지 이 기업의 수익성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도 하고 있고, 정권 전문가들은 그런 식으로 또 투자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패자만 남는 거고, 2015년 이후에 중국에 투자해가 ETF 상품은 성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결국 ETF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 개념인데 다수의 기업들이 참 별 볼 일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ETF 상품들이 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적정 주가라는 것이 있는데 주식시장은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적정 주가가 없단 말이죠. 적정 가격이. 근데 주식은 적정한 주식이 있어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고 주당 순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장성만 있는 기업은 주당 순이익을 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이 점점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당 순자산도 점점 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을 투자하라고 하면 결국은 투자자는 깡통 계좌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기업도 그 성장 중심으로 가지 않고 성장과 수익을 동반해 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하고 또 대졸자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가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품 논쟁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 거품 붕괴는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 투자한 분들, 그 다음에 무늬만 성장 주식에 투자한 분들, 근데 주식 중에는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우리나라 그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성장주들도 절반은 사실상 그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성 중심으로 분위기를 잡거든요. 정권 전문가들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그 수익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려워요. 우리 홈페이지 그림을 보면 참 특정 기업이 성장성은 쉽게 분위기를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얼마나 분위기 잡기 좋습니까? 그 다음에 NFT도 분위기는 잡기 좋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과연 몇 개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 수익성이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차례도 강조했는데 그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작품을 올리는 기업은 실패할 확률이 90%거든요. 10%의 성공 확률도 안 될지도 몰라요. 1%밖에 되지 않는 성공 확률을 가지고 성장성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대규모 투자 손실이고 정시에 대한 불신만 남는 거거든요. 또 정권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의 생리도 성장성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돈의 생리가 그 가치주라는 이름으로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돈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주가 결정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주가 결정 원리가 앞에도 더 얘기했지만은 성장성은 그냥 기본적인 얘기고 수익성은 꼭 필요한 필요 조건이란 말입니다. 예? 충분 조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야 그 수급이 뒷받침되고 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근데 성장성을 강조하다 보면 돈을 붙들 수가 없어요. 돈의 생리가 수익성도 추구하지만 안정성도 추구하는 그런 생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주 주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은 희생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매년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또 매년이 아니더라도 그 종목들 중에서도 뭐 회전하잖아요. 이 분야가 됐다가 저 분야가 됐다가 하는데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주가가 빠지더라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상장 폐지되거든요. 그런데 영업 실적이 수반된다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뭐 40%, 50%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희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과 같은 우리 정권 전문가들의 그 주린이들이라고 합니까, 흔히들 주식 초보자들을 위해서 그 성장성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지금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내년 말쯤 되면 모두라 하면 뭐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95%는 투자 손실을 입고 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늦었지만 그래도 성장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투자 문화가 정착돼야 되겠다. 30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수익성은 강조하지 않고 성장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참 그 수익성은 어렵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환율 결정 원리 알아야 되고, 금리 결정 원리 알아야 되고, 원자재 시장 가격 결정 원리 알아야 되고,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상호작용 관계 알아야 되고, 환율과 금리 상호작용 관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죠. 어려우니까 국내 이제 전문가들이, 제가 정권 전문가들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로 이제 공부가 많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약 한 3개월 동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것이 3개월이나 얘기할 정도. 제가 15분짜리 동영상을 몇 개를 찍었나 하면요, 약 지금 한 140, 50개를 찍었는데 그 중에 90%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것도 정권 전문가들이. 환율 결정 원리 마치 화폐 공급량이 결정하는 거냐, 그거는 근본이제도 시대 얘기거든요. 쉽게 하면 우리 속담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얘기를 빌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 얼마든지 그 나라 경제는 활력을 가지고 또 정부 부채는 상환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서 화폐 공급이 되니까 국민 경제가 성장 발전해야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되고,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되면 돈을 풀어도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화폐 가치 결정 원리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장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쉽거든요. 쉽게 하면 포장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뭐 전기 자동차의 장점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포장이라. 또 과거 자동차 개념과 다른 개념이다. 포장하기 좋은 거죠. 그런데 기업 실적이 수반되느냐, 현재 주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영업 실적이 향후 5년 이상 지속되느냐, 그거는 PR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PR이 유지되고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근데 성장성만 강조하다 보면 지금 지난 10년 동안 그 상장 폐지된 400개 종목도 성장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이 훨씬 많은 거죠. 더 큰 기업이 90% 이상은 희생되고 99%일 거예요. 1%만 살아남아 가지고 애플이고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을 강조하면 99%에 해당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성장성은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수익성은 그 주가 결정 원리하고 관계되거든요. 환율 결정 원리하고 관계되어 있고, 금리 결정 원리하고 관계되어 있고, 원자재 가격 결정 원리와 관계되어 있고,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관계에 대한 얘기고,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지만 이 공부를 먼저 해야 결국은 나중에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